영화 러브레터 속 대사 오겐키 데스카는 중년층에게 잊을 수 없는 명대사입니다. 원래는 겐키 데스카만 하여도 뜻이 통하지만 그 앞에 존경어 오를 붙인 것이죠. 하지만 오를 붙여서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된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오타쿠입니다. 오타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일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1950년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를 우리는 흔히 일본의 고도 성장기라 부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일본인들은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자본주의 2위라는 경제 규모와 그로 인한 자신감은 대중문화의 발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여러 서브컬처가 성장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그 대상이 어린이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성인 팬도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팬들은 자신의 취향을 타인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댁은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댁이 바로 타쿠인데요. 다시 여기에 존경어 오를 붙이면 오타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타쿠를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히 젊은 10대에서 20대에게 주로 사용되었죠. 오타쿠라는 단어가 일본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1988년과 89년 사이에 도쿄 사이타마 연속 유아 유괴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의 여아를 유괴하고 살인한 살인마 미야자키 스토무의 집에서 무려 5,763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공포영화와 아동 성인물이 다수 있었고 이에 많은 언론이 오타쿠를 사회적 문제자, 잠재적 범죄자로 보도하여 대중들에게 그러한 이미지로 잡히게 되었죠. 이 사건이 사회에 던진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오타쿠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일본 사회에서는 오타쿠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빠져있고 타인과 대화를 즐겨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 정도로 이미지가 있던 오타쿠는 이 사건 이후로 잠재적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오타쿠의 이미지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성공이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은 오타쿠였습니다. 단순히 소비를 하던 오타쿠가 작품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상품이 팔리게 되면서 오타쿠는 새로운 구매력을 가진 계층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당시 일본 정부가 콘텐츠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친 것도 도움이 되어 애니메이션이 게임, 만화, 영화 등으로 미디어의 발전이 폭발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은 만화의 신이자 아톰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즈카 오사무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만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만화 광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중학생 시절 전쟁 중의 공습을 목격한 경험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이나 반전에 대한 내용이 작품에 녹아있기도 하죠. 원래는 의사가 될 생각이었지만 오사카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때 그는 이미 신보물선이라는 작품으로 인기를 얻은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만화가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결국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만화는 애니메이션 종주국인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였고 캐릭터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 신카이 마코토 작품 너의 이름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과 함께 배경이 되었던 일본의 각 지역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이른바 성지순례를 위해 일본으로 방문했고 이러한 성지순례는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물려 지방 정부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과 정책에서 쿠마몬이 발생했습니다. 쿠마몬은 규슈 구마모토현의 캐릭터입니다.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마스코트는 2011년 전국 마스코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죠. 결국 이러한 지역 마스코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오타쿠의 성지순례 문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킨 학교나 사회에 대한 복수를 꾀하는 만화도 많죠. 그들은 만화, 영화, 포르노, 장난감 인형, 괴물, 귀신, 요괴, 만화영화, 아이돌 스타 게임, 롤리타 등 광적으로 열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본 사회의 관용에 힘입어 많은 부분들이 변태적 섹스와 연관되며 이러한 광풍에는 돈벌이에 급급한 대기업과 매스컴의 목도 단단히 했습니다. 수많은 만화에서는 폭력과 변태를 부추기며 근친상간 동성애가 인기를 끌수록 독자들과 작가들은 점점 더 강한 변태와 자극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만화에 열광하게 되었고 무방비로 청소년들은 노출되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쇼 비즈니스 회사들은 아이돌 스타들을 내세워 팬클럽을 조직하고 음반을 판매하며 콘서트를 열어 심지어 아이돌 스타의 팬티 색깔 알아맞히기 등으로 돈을 벌며 오타쿠들은 아이돌 스타의 사진, 음반 등으로 가상 섹스를 즐기는 변태 문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야쿠자들과 관계된 포르노 회사들은 더욱 기묘한 변태와 강간 화면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성 도착을 부추기며 말하기 힘든 성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모습을 마치 사실화시키고 포르노 스타들도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의 일본의 폭력, 섹스, 변태, 요괴, 인형, 동성애 등 문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천년 전부터 그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왔죠. 일본이란 나라는 예로부터 전쟁과 이웃의 땅 뺏기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무사들의 칼이 춤추는 세상이었으며 사람들은 항상 무사의 칼 아래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이 춤추고 죽음이 난무하는 무서운 현실을 원망하고 벗어나려 했으나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며 환상이나 상상 속의 귀신이나 요괴에 집착하고 퇴폐적 쾌락을 즐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칼과 전쟁으로 항상 죽음에 노출된 무사들은 덧없는 세상이라며 섹스와 향락을 즐기고 무사들의 칼에 밀려난 귀족들은 퇴폐적 향락과 환상적 분위기 속에서 인형극과 가면극으로 귀신 노름을 즐겼습니다. 칼을 흔드는 무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눌린 상인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무사들을 깔보며 상상 속에서 복수를 즐기고 현실을 즐기자며 변태적 섹스에 탐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예로부터 즐겨온 가면극, 만담 인형극, 가부키 등에는 복수, 변태, 동성애, 정사, 거짓말, 귀신, 요괴 등의 주제가 주로 이루었으며 일본 문학은 몽환적 분위기로 각종 변태적인 내용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타쿠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순기능이 있는 것 같지만 속속내를 끄집어 본다면 상업 자본과 결탁으로 여러 가지 문화 상품이 자리 잡아 기묘한 성상품으로 둔갑하고 그것이 성황리에 팔리며 이제 일본은 못 말리는 문화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태적인 욕구를 위한 각종 전문점이 생겨나 성황을 누리고 이런 돈벌이에 일본 대기업도 앞장서고 있어 일본을 젖먹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